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9일 오후 7시 45분이고요.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차트 복기만 한 2시간 가까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분석 끝내고 녹화 영상을 저는 거의 무편집으로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올립니다. 정지 버튼 누르고 나서 그냥 바로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소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전달력 부분에 있어서 좀 발음이 이렇게 눌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뭐 내용만 좀 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오전에 콕 찍고 온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왔는데 방금 조금 큰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잠깐 15분봉 한번 봐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넥라인을 뚫어냈죠. 넥라인을 뚫어냈죠. 좋은 단타 진입 자리죠. 뭐 이런데 단타 진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 아무데나 그냥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타 하실 때는 이런 데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고 목표가는 요만큼이니까 대략 목표가가 21,478달러가 나오네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차트가 여기 21,469달러로 올라가고 내일 주봉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20에서 21K를 지켜내고 주봉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이 넥라인이 깨지지 않고 내일 아침에 이 쌍봉 패턴의 목표가를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주봉 마감을 21K를 깨지 않고 마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너무나도 오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에 뭐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지금은 차트를 잘게 볼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저점 구간이에요. 저점 구간. 온체인으로 보면 제가 뭐 온체인 얘기도 가끔 해드리는데 더없이 이보다 더 저점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저점 구간입니다. 최소한 온체인으로 보셔도. 대신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었고 그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저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왜 정고점이 깨지면 안 되냐면 뭐 다우 이론이라고 봐도 되고 뭐 파동 이론이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10년 이상을 이 상승의 M파동만 만들어 왔다고요. 상승의 M파동을. 그리고 그 상승의 M파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뭐라고요? 다음 반감기 저점은 직전 반감기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 그게 M파동의 상승 M파동의 무한 상승 M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다시 한번 다음 반감기 저점은 직전 반감기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젯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정고점을 돌파한 차트가 정고점을 돌파한 즉 직전 반감기 고점을 돌파한 차트가 결국 직전 반감기 고점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이 나오고야 말았죠.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이제 뭐 비트코인 투자한 지 1, 2년밖에 안 되시는 뉴비들한테나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뭐 뉴비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뉴비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10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5년에서 10년 동안 존버를 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충분히 향후 50년,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믿음이 결국 이 비트코인을 이뤄내서 지금 한때 69,000달러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요, 이 자산 그냥 내재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대중의 시선이 그러니까, 주류 언론의 시선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어제 깨졌다 이거죠. 무려 몇 년 만에? 거의 10년, 12년 만에, 12년, 13년 만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사건이 실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분석 영상만 뭐 이틀 간격으로 2개, 3개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20K를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분석의 틀 자체가 무조건 20K는 지키는 쪽에 틀이 갇힌 채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던 것을 못 봤고 과거에 이미 봤던 것을 잠시 눈을 감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조정의 마지노선을 2만 달러로 그냥 두고 있었으니까. 이 꼬리로 깬 걸 과연 직전 고점을 깼다라고 봐야 될지 볼 수 없을지는 저도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는 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직전 반감기 고점을 돌파한 차트가 직전 반감기 고점 아래로 차트가 내려와 버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좀 호들갑을 떨어야 될 사건이에요, 실은. 그래서 제가 뭐 이틀 동안 호들갑을 떨고 있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정이 직전 반감기 고점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직전 반감기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 69,000달러가 이번 반감기의 고점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려왔겠지? 이거보다 더 높은 반감기 고점을 완성하고 조정을 주고 그 조정이 2018년 1월,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최대 2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차트 그 거래소마다 뭐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2017년 12월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조정이 온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의 그 절대 원칙, 다음 반감기 저점은 직전 반감기의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반감기 고점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이게 만약에 반감기 고점이었으면 여기를 해치면 안 돼요. 이걸 해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한번 이렇게 직전 반감기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 되돌림을 직전 반감기 고점 아래로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음 반감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석을, 이 조정을 제 목소리에도 아마 좀 자신감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평소보다 조금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2만 달러를 지켜내는 선에서의 모든 조정과 분석의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채널의 중단은 깨져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패턴은 무조건 1.618 되돌림이 나오는 ABC, 전체 패턴으로 ABCD 1대1 모양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훨씬 더 개안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눈이 좀 트이더라고요. 이게 플랫 패턴이고,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는 A파를 어디로 봤었나요? 제가 이전 분석에서는 A파를 어디로 보고 있었죠? 여기로 보고 있었죠.
A파를 여기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요 전체 되돌림, 전체 A파동에 0.618 레벨만큼 조정이 실제로 나왔고 거기에서 상당 기간을 차트가 비비고 있었죠. 여기 2700달러. 그래서 저는 27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된다. 27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0,000달러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도 그렇고요. 1.618이 2700달러였고 2.618이 약 10K였죠. 10K. 그리고 10K는 뭐였고요? 엄청난 매물대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 되돌림에 보시게 되면 전체 되돌림에 0.38이하고 겹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 두터운 피보나치 그 다음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 직전 반감기 고점이 깨지게 되면 다음 여기 피보나치가 중첩되어져 있는 구간 매물대가 중첩되어져 있는 구간으로 차트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전고점이 깨지는 직전 반감기의 고점이 시가로 깨지는 그 상황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 자체가 좀 틀에 박힌 분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플랫 패턴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플랫 패턴의 목표 값을 오늘 새벽에 실제로 완성을 했고요. 이게 그냥 플랫 패턴도 아니고 상승형 플랫 패턴이란 말이죠. 일종의 속임수 패턴이라고요. 속임수 패턴. 즉 올라갈 것처럼 페인팅을 주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되돌림 조정을 완성했고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목표값이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직전 분석에서는 뭐라 그랬죠? 직전 분석에서는 이 A파동의 저점이 여기 어디죠? 33,000달러 레벨이니까 이 33,000달러 레벨에 A파의 저점이 있으니까 결국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이 A파의 저점 위로 차트가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내고 이 하락 추세선도 뚫어내고 이 하락 추세선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상단까지 뚫어내면 여기쯤이라고 그랬죠. 다 겹친다라고 그랬죠. 제가 A파의 저점, 중장기 이평선, 채널 상단, 여기 그리고 CME 갭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CME 갭 하나 있거든요. 결국 여기를 뚫어내야 추세 전환이다.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추세 전환의 조건이 오히려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A파의 저점이 여기니까. 다시 뭐라고요? A파의 저점이 여기니까. 즉 제가 기존 분석에서는 이 33,000달러를 뚫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33,000달러가 아니고요. 28,000달러, 29,000달러 위로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29,000달러라고 할게요. 차트가 29,000달러 위로만 올라서면 일단 좀 발 좀 쭉 펴고 안심하면서 잠 좀 잘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차트 좀 그만 덜 보고 평소에 제가 즐기던 거 좀 즐기면서 그래도 은퇴했는데 은퇴 생활 좀 즐겨야죠. 이거 하루 종일 엉덩이 베겨가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차트 보고 있는 거 죽을 맛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마음도 급해지고 이제 더 완화됐다니까요. 이게 확장형 플랫 패턴이 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의 조건이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뭐 몇 달 비비는 건 상관없어요. 결국 뚫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뚫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 아래가 일종의 휩소가 되는 거예요. 이 조정이 말이죠. 이 조정이 있잖아요. 기존의 저점을 깬 이 조정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속임수 휩소가 돼요. 개미 털기 위한, 세력의 물량을 확보하기를 위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속임수 휩소가 됩니다. 속임수 휩소.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속임수 휩소를 왜 줄까요? 자, 여기서 속임수 휩소를 왜 줬죠? 왜 조정 파동을 플랫 패턴으로 줬죠? 떨구기 위함이죠. 올라간다라는 속임수를 준 건 뭐라고요? 떨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10,000 갈 거야, 3K 다시 갈 거야, 12K 갈 거야, 속임수를 주고 다시 올린다라는 건 뭔가요? 더 크게 올리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속임수를 주면서 휩소를 주고 다시 차트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건, 이 저점 아래로 집어넣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올라가기 위함이라고요. 속임수를 주면서까지 털어냈으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린다고요? 크게 올린다고요. 크게 올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었을 때 목표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 패턴이 피보나치 레벨을 정확히 지킨 플랫 패턴으로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다음 파동의 고점 목표값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했던 목표값보다 연장돼 가지고 그 위로 또 연장돼 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최소한의 연장 파동의 최소한의 다음 파동의 목표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여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29,000달러만 뚫고 올라가시면 좀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순간 이 차트는 다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7대 3이 됩니다. 물론 이 박스권에서 좀 더 횡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7대 3이 됩니다. 이 힙소 조정 패턴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B파동의 고점을 A파동 고점 위로 주면서 마치 또 다른 임펄스 파동이 나올 것처럼 속임수를 주고 대하락을 시켰던 것처럼 마치 계속해서 하락 M파동, 하락 조정 파동이 만들어질 것처럼 속임수를 주고 다시 차트를 밀어 올렸으면 그건 올라가겠다라는 강한 반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이제 온체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서 지금 C파동의 목표값 오늘 새벽에 찍었던 17,600달러 정도 되나요? 뭐 17,500이라고 할게요. 차트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테더 차트는 또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 17,500달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한 5가지에서 6가지 알려드렸다면 지금 온체인으로 보면요. 온체인으로 지금이 저점 구간이거나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역대급으로입니다.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온체인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구간이거나 저점 근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온체인의 한계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매매에 있어서의 정확한 타겟가나 정확한 목표값을 잡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 부족한 부분을 온체인이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온체인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너는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느냐? 온체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차트로 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6대 4인 것 같습니다. 6대 4. 기술적 분석이 6, 온체인 분석이 4. 그럼 온체인도 제법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온체인 보조 지표까지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딩 뷰 지원이 되는 온체인 보조 지표를 만들었어요. 트랜잭션 양 따와가지고 온체인 보조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 제가 이 말씀은 좀 몇 번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 4월에 한번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매수 신호는 매도 신호였던 거고요. 두 번째 매수 신호가 진짜 찐 매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백테스팅하고 시계열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보조지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보조지표가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불이 안 들어왔고요. 불이 이때 한번 들어왔고요. 1월이 어디죠? 여기구나. 이때 불이 한번 들어오고 또 불이 언제 들어왔냐면 이때 매수 신호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4월 말 5월 초에. 근데 이때 불이 들어왔거든요. 4월 중순에. 그래서 제가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때 불이 들어오고 코로나 빔으로 완전히 개미를 다 털어버렸죠. 그리고 매수 신호 한 번 더 띄우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보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 새끼 구라치는 거 아니야? 트레이딩 뷰 보시면 글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오길래 저도 당연히 두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코로나 빔급 역대급 하락 나오고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바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저는 봤어요. 왜? 어쨌든 바이 신호가 떴으니까. 그러면 이때 가격하고 이때 가격을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고점이었단 말이죠. 이때 12월부터 해가지고 제법 차트가 상승하던 고점 레벨이었어요. 일봉상의 과매수권에 진입하던, 일봉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진입하던 구간이었고, 이때는 어땠나요? 역대급으로 과매도된 구간이었죠. 역대급으로 과매도된 구간이었죠. 맞나요? 그리고 이 추세선의 상단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물론 짧게 손절하고 도망치긴 했는데 바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하고 지금 제가 만들었던 보조지표, 온체인 보조지표, 요때 매수 신호가 들어온 거하고 요때 파란불이 들어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볼 수 없구나. 하지만 또 모두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 들어가진 않았고 한 25% 정도 그때 현물만 들어갔습니다. 현물만. 물론 짧게 여기 들어가자마자 손절치고 나오긴 했는데 여기 추세 깨지고 여기 채널 상단 깨지자마자 손절치고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는 이미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경우에는 워낙 중요했던 200주 EMA를 터치하고 긴 꼬리로 말아 올렸던 자리인지라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손절 친 건 다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번째 매수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매수 신호는 대략 7월 말에서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 신호가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 이평선과 온체인 데이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체인 지표가 물론 이제 그것만 볼 건 아니죠. 제가 크립토 퀀트도 확인할 거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장기 이평선도 돌파하고 추세 돌파도 하고 이 채널 상단도 돌파하고 제 보조 지표에서
매수 신호도 들어오고 이때처럼 크립토 퀀트 온체인 지표상으로 아니면 다른 온체인 제공업체들의 주요 추세 관련 지표에서 파란불이 들어온다. 거기에 해시리본에서도 바이 신호가 뜬다. 그러면 전 풀매수 갈길 거예요. 풀매수. 풀매수 갈기고 그냥 이 구간까지 안 팔 겁니다. 그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칠 거예요. 안 팔고. 그럼 조정 구간 오면 계속 추매만 하면서 그냥 버팅길 겁니다. 대추세 깨지기 전까지 그냥 무작정 버티진 않아요. 저 무작정 존버하진 않습니다. 대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즉 뭐 이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매도를 안 칠 겁니다. 온체인상에 매도 신호가 뜨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끝까지 존버 쳐버릴 거예요. 지금 제 매매는 앞으로의 매매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플랫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 플랫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면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이클은 어디까지? 38만 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좀 뭐 위에 여기에 진짜 너무 세력이 악독하게 선물 ETF 호재를 언제 뿌렸나요? 이때 뿌렸어요. 이때 요 장대 양봉 띄우면서 뿌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호재 보고 들어간 사람은 싹 다 물려 있어요. 그리고 정고점 돌파하면서 막 알트들 쉼 없이 올라가니까 조금 눌림 왔을 때 요때 막 매수 들어가 요때 매수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때 매수 들어가거나 이때는 진짜 매수 들어갈 만 했거든요. 저도 이때 매수 들어가고 이 구간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요때 매수 들어간 사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평선 기준으로 충분히 다 구제되고 익절 구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고 어차피 존버 치실 각오 하시면 설사 여기서 채널 깨고 내려오더라도 365주 2평 깨고 내려오더라도 그냥 존버 치세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유 자금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냥 물을 타세요. 어차피 이 시장 그냥 쉽게 죽을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쉽게 죽을 시장이었으면 차트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대외적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계속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상황을 보시라고요. 대외적 환경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암호화폐 내적으로 그럼 탄탄하냐 막 펀더멘탈이 아니잖아요. 막 하루에도 폭탄이 계속해서 악재 폭탄이 터지잖아요. 근데 차트가 2만 달러를 사수하고 지금 또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17,000, 19,000으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사고 있다니까요. 그 역대급으로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냥 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꼭지는 다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만 돈이 많다고요? 기관하고 세력들만 돈이 많아요. M1 지표, M2 지표 한번 봐보세요. 실제 지금 시장 유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번 분기보다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줄어든다라고 줄어든 금액조차 역대급 유동성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주식으로 가기엔 애매해요. 부동산으로 가기에도 애매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완전 바보 멍청이에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조금만 반등을 해주고 기존 나스닥 혹은 기존의 투자 자산과는 조금만 더 의미 있는 무빙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은 실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훌륭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구나. 어쩌면 후일에 올지 모르는 기존 화폐의 위기, 달러의 위기에 해칭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투자 수단이구나라는 사람의 인식이 모인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모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모이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그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서 차트를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극에 달했을 때 그냥 막 해칭 수단이다 이렇게 막 함지적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세상을 지배한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글로벌 화폐가 될 것이다 라는 극단적으로 열광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호재를 하나 터뜨리고요. 그럼 더 열광에 사로잡히겠죠. 비트코인 욕하던 사람들까지 비트코인 산다라고 달려들 거예요. 오, 정말 그런가? 원래 확신이 의심이 되려면 씨앗 하나만 잘 심어서 키워주면 되고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려면 그 확신의 씨앗만 심어가지고 물 뿌리면서 머릿속에서 잘 키워주면 전부 다 선동이 되고 현혹이 됩니다. 그쯤에서 현물 ETF 호재 확 뿌려버리면 와 이거 금시총까지 간다. 지금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결국 금시총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억일 거예요. 8억. 6억인가 8억인가 그럽니다. 6억인가 8억인가 그래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그 호재를 뿌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두 달만 즐기고 진짜 영리한 투자자라면 취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상황을 보는 투자자라면 한두 달만 즐기고 집어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시장에서 아무도 그런 목소리를 안 낼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 상승의 목소리를 감히 못 내듯이. 저만 이러고 있죠. 유튜버 중에 그냥 무작정 그 막 전버치고 희망회로 굴리는 사람 빼고 나름의 근거를 갖고 상승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모든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할 때 좀 다른 걸 보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오른다, 더 오른다라고 할 때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언론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고요. 설사 언론에서 뭔가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사가 나오면 가서 그 기사가 실제 팩트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요새 인터넷 기사 그냥 막 씨부리잖아요. 아스에이즈가 이러이러한다라고 인터넷 기사로 나오게 되면 실제 아스에이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가서 보시고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실제 가셔서 인터뷰 기사, 인터뷰 실제 원문 방송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남들이 그랬다더라, 어쩐다더라, 뭐 커뮤니티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결국 자기 매매는 자기가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정확하고 후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댓글에 가끔 이러이러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 거의 답정너식의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냥 뭐 도와드리고 싶은, 그나마 뭐 제가 알고 있는 재주가 이런 재주가 좀 있으니까 제 재주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하는 매매는 결국 끝이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내심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플루언서, 모든 유튜버들, 이른바 진짜 좀 잘한다는 모든 사람들, 특히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믿지 마세요. 결국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고요. 자기 자산은 자기 힘으로 불리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시대, 이제 노동의 시대가 갔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노동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계속해서 증식하고 노후 생활을 그나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저희들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건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의 힘을 키우십시오. 저는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언제까지 뭐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분석 영상도 올리고 사람들 반응도 살피고 댓글도 달고 하니까 확실히 새벽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차트도 훨씬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자료도 찾게 되고 저 크립토 퀀트 결제만 해두고요. 한 1년 가까이 안 썼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활용하고 그냥 제가 온체인 지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빨간 불도 파란 불도 한 번 더 뜨면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띵가띵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책 보고 그냥 영화 보고 산책하고 여행 다니고 가끔 낚시 다니고 그냥 이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루나 사태 터지면서 그냥 정신이 확 든 거죠. 돈이 날아가니까 그냥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전에 새벽에 눈을 못 떴었는데 이제 막 새벽 5시, 6시 무조건 눈이 뜨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 한두 시간 보고 뭐 각종 나온 기사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경제지표 확인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생활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즐겁지는 않아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엉덩이도 베기고 솔직히 몸도 많이 안 좋고 눈도 정말 과거에 비해서 좀 피로함을 느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손실이 났는데 메꿔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한 대 쳐 맞으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뭐 나중에 돈 좀 크게 벌면 권도영한테 이제 고마워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야 권도영 너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트레이딩을 하게 되더라라고 유유자적하다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네라고 고마워하게 마지막 순간 야 덕분에 더 벌었다 야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뭐 하겠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저는 이제 나름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트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고요. 대신 저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그래요. 저는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잣대와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리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엘리엇 파동 셀 때 다른 사람은 그냥 계속 높낮이 모양만 보던데 저는 피보나치 값과 중첩되지 않는 엘리엇 파동은 그냥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레벨을 지켜낸 파동만 인정을 해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피보나치 레벨과 결부되지 않은 파동값은 그냥 무시하고 차라리 그냥 추세선과 다른 지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평선을 활용한다거나 그냥 그 파동은 버리고요. 오로지 파동만으로 차트를 보진 않습니다. 제가 엘리엇 파동은 싫어해요. 너무 끼워 맞추기니까. 한 가지 거들 뿐이죠. 여기가 저점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이 플랫 패턴의 목표값은 거들 뿐이고 더 제가 어제 여기서 급하게 저 매수 크게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평선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이 심지어는 코로나 빔 때 마주쳤고 심지어는 그냥 추세선도 아니고 이 초장기 추세선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성이 강화되거든요. 2015년부터 이루어진 이 추세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어제 깜놀했습니다. 깜놀했어요. 요거 보고 진짜 깜놀했습니다.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건 하루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건데 제가 차트 이렇게까지 파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감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 발견 못했을 거예요. 이거 발견 못했을 거라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겠죠. 그냥 남들이 보는 것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루 지나고 생각해 보건대 어제 이 이평선을 발견한 순간 좀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이거 뭐지 싶었어요, 저는. 뭐지 싶었습니다. 그 누가 365주 이평선을 봅니까? 그 누가. 근데 뭐 이 구간만 딱 콕 점을 찍었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이거 근거가 빈약하다. 엿장수 마음이다. 이건 끼워 맞추기 분석이다. 근데 이게 보이니까 추세선하고 닿으니까 심지어는 이 플랫 패턴에 엘리엇 파동의 이론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평행 채널,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평행 채널 하단과도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여기다라고 확신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차피 손절은 짧으니까. 진입의 근거는 5, 6가지인데 손절은 짧고, 만약에 제가 진입했던 근거의 바탕대로 차트가 올라가게 되면 기대값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니까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선물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하시면 패가망신이에요. 남들 다 현물로 10배, 20배 벌고 있을 때 선물로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서 시드 나올 때도 없고 손가락 빨고 계셔야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물하시면 패가망신이에요. 저도 선물을 하지만 선물하지 마세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다니까요. 쟤는 선물로 얼마 벌었대. 통계가 증명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결국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에서 12명이에요. 의미 있는 수익. 그 다음에 본절 또는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한 15%에서 2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0.5%고요. 그냥 본절 또는 수익으로 겨우겨우 그냥 버티는 사람이 1, 2%입니다. 한 1.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 1%에 들 자신과 그 1%에 들 용기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그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됩니다. 그런 분은 뭐 젊은 나이에 도전해 봄직할 만하죠. 근데 그걸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선물로 어설프게 건들다 시드 쪼그라들면 남들 현물로 10배, 20배, 100배 벌 때 손가락 빨고 계셔야 돼요. 그때 남들 돈 버는 거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도저히 현물로서는 복구 안 된다라는 생각에 또 선물하시게 됩니다. 도박이 뭐 그렇죠. 레버리지는 기존에 10배 이상은 절대 안 해. 이거 보게 되면 초조해져 가지고 20배, 100배 때리게 된다고요. 선물하지 마세요. 저도 제법 트레이딩 하거든요. 저 제법 트레이딩 하는 수준이 일치는 거의 일치는 않아요. 일터에서 저 그냥 깨작 잃고 그냥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현물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선물 근데 하지 마세요. 저도 선물로 크게 잃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해칭 숏이나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지 마세요. 저 선물 하지 마세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선물로 시드 갈려버리면 남들 현물로 안정적으로 10배, 20배 돈 벌 때 손가락 빨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일단 내일 종가 마감 2만 달러 위에서만 주봉 마감하게 되면 어쨌든 20K, 21K는 지켜지고요. 나름 추세 전환의 조건, 그 다음에 요 얘기, 온체인으로는 지금은 저점 구간이거나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역대급으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좀 단기적으로 물량 들어온 거 거의 없고요. 오늘 오전에 또 FTX 물량 집어넣는데 싹 다 받아 먹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받아먹고 올라가게 되면 거래소에 물량 집어넣는 세력들도 생각이 달라져요. 안 집어넣습니다. 지금 또 고양이가 울고 있는데 이만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놀아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